지혜의 꿈 많던 어린 시절. 지혜의 어린 시절은 부산의 활기찬 골목과 따뜻한 바닷바람,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가득했던 시간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친구들과 골목을 누비며 달리기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작은 방에 누워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상상에 빠지곤 했다. 그때 지혜의 꿈은 참 많았다. 처음에는 라디오에서 들었던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고, 날씨 맑은 날이면 비행기를 바라보며 역동적인 기자가 되어 세상을 누비고 싶다는 상상도 했다. 또 때로는 음악방송을 보며 아이돌 가수처럼 무대에 오르고 싶다는 동경도 키웠다. 지혜네는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어머니는 항상 노력하면 못 이룰 꿈은 없다며 딸의 꿈을 소중하게 여겼다. 지혜 또한 밤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국어책과 영어책을 펼치며 새로운 단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즐거움에 빠져들었다.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께서 늘 칭찬해 주셨고 반 친구들도 지혜를 믿고 따라주었다. 장래 희망을 적는 시간에는 늘 여러 개의 꿈을 적는 바람에 선생님께서 지혜는 정말 할 일이 많겠다며 미소 지으시곤 했다. 소박하지만 즐거운 일상 속에서 지혜는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 연극을 기획하거나 동네 아이들과 함께 소박한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다고 느꼈고 매일매일 소중한 하루가 쌓여갔다. 그런 지혜의 곁에는 항상 어머니와 어린 동생이 있었고 세 가족이서 힘들지만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며 따뜻하게 살아갔다. 하지만 현실의 벽도 존재했다. 학교 급식비가 밀릴 때마다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다른 가정들보다 힘겹게 살아가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미안해 하셨다. 그래도 지혜는 낙천적이었다. 조금만 더 잘하면 꼭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작은 다짐을 하며 장래에 꼭 자신의 힘으로 멋진 삶을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었다. 지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북한산 자락의 공원에 가족끼리 나들이 나가 꽃밭을 거닐 때였다. 그때마다 세상이 참 넓고 나도 훗날 자기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여름 장마가 올 때면 비 내리는 창가에 기대어 나는 어떤 어른이 될까를 꿈꿨고 때론 작은 일기장에 세세한 미래 계획을 그리며 밤늦도록 고민하기도 했다. 지혜의 꿈은 단순한 직업에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라서 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동생도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여유 없이 자라는 이웃도 도와줄 수 있는 여유롭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 수많은 꿈과 희망,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했던 지혜 유년 시절은 어쩌면 그 다음에 닥쳐올 시련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견고한 토대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지혜의 가슴 한켠에는 그 시절에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무한한 꿈이 늘 살아 숨쉬고 있었다. 가족 때문에 멈춰진 지혜의 학업길. 지혜는 항상 공부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전국 100일장과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휩쓸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고 담임 선생님은 지혜야, 너라면 서울 영문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칭찬하곤 했다. 집안이 어렵긴 해도 공부하는 동안만큼은 모든 근심을 잊을 수 있었기에 책상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누구보다 소중했다. 중학교 2학년 겨울,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자 지혜의 세계도 크게 흔들렸다. 가장이었던 아버지의 부재는 가족의 생계를 위협했다. 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어린 남동생 준호의 보호자 역할까지 떠안게 되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혜의 고등학교 생활은 더 이상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슈퍼마켓이나 도서관 청소 아르바이트로 달려가야 했다. 교복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계산대에 서 있자니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조용히 책을 읽던 시절이 그리워 가슴이 먹먹했다. 학교에서는 장학생이었지만 마음으로는 언제까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지 불안했다. 방학이 되면 친구들은 보충학원, 영어 캠프에 다니며 미래를 준비했지만 지혜는 식당에서 설거지나 홀서빙을 도우며 가족의 끼니를 챙기는 게 일상이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불러 지혜야, 혹시 생활이 힘들다면 학교에 장학금이나 지원을 신청해 볼 생각 없니? 라고 물었다. 하지만 지혜는 오히려 선생님께 부담을 끼치고 싶지 않아 괜찮아요. 아직 할 수 있어요. 라고 고개를 저었다. 그런 지혜에게 가장 큰 고민은 대학 진학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명문대에 진학하면 세상에 나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기에 마지막까지 입시 준비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동생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용품과 학원비까지 추가로 들어갔고 어머니 건강 또한 급격하게 악화되어 병원비까지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가족회의 자리에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꺼냈다. 얘야, 엄마가 미안하다. 더 도와주진 못해 속상하고 네 꿈을 밀어줘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구나. 우리 준호 공부에도 손이 많이 가서 엄마 혼자선 버티기 힘들어. 너는 성인이니까 혹시 생각이 있다면 엄마랑 같이 동생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혜의 가슴은 먹먹함과 서러움, 책임감이 뒤섞였다. 밤새 고민한 끝에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엄마, 나 괜찮아. 내가 준호 잘 챙길게. 대학은 나중에라도 갈 수 있잖아요? 하고 눈물을 보여주지 않으려 애썼다. 그때부터 지혜는 낮에는 학교, 오후엔 편의점, 저녁엔 동생 숙제 봐주는 생활을 반복했다. 친구들은 졸업식장에서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며 희망 가득했던 반면 지혜는 가족을 위해 대학 진학을 잠시 미뤄야만 했다. 때때로 지혜는 외로움을 느꼈다. 밤늦게 돌아와 조용한 골목길을 걸을 때면 내가 정말 원하는 인생은 무엇일까? 늘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하지만 동생이 시험을 잘 보고 어머니가 미소 지을 때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거야 라고 다짐했다. 동생 준호는 시간이 지나 대학 입시에 성공했고 어머니와 지혜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그 순간에도 지혜의 마음 한켠에는 나도 언젠가 다시 꿈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지혜의 학업은 잠시 멈췄지만 가족을 지탱해낸 시간들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값진 인생의 밑거름이 되었다. 의류회사에서의 첫 시작과 느낀 사별의 벽. 고등학교 졸업 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지혜는 대학 진학의 꿈을 잠시 접어두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녀가 처음 선택한 일터는 구산의 한 중견 의류회사였다. 입사 첫날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안내를 받던 순간 지혜는 기대로 가슴이 뛰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두려움이 앞섰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세련된 정장을 입은 사원들과 나란히 선 자신이 너무 평범해 보여 자연스럽게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회사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치열하고 복잡했다. 맡은 일은 제품 품질 검사, 사무 보조, 출고 정리 등 다양했지만 대졸 직원들과 고졸 직원 사이에는 분명한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회사 구내식당에서 테이블이 은근히 나뉘었다. 대학을 졸업한 신입들은 무리지어 새로운 프로젝트,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고졸 출신 직원들은 그 근처에서 소소하게 일상과 힘든 사정만을 주고받았다. 지혜는 처음엔 이런 차별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유끈히 내려 노력했다. 나는 아직 신입이니까 언젠간 나도 저렇게 어울릴 수 있겠지 라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회의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이 묵살당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는 늘 대학 졸업자에게만 주어질 때면 실망감이 깊었다. 입사 3개월 차가 되자 지혜는 사내 분위기에 대해 더 민감해졌다. 저희과 일은 대졸자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게 나아. 나든지 고졸은 현장 실무만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선배들의 무심한 말들이 속을 깊이 베었다. 함께 입사한 동갑내기 동기는 어느새 팀장님의 추천으로 교육파견까지 다녀왔건만 지혜는 주로 야근과 잡무를 담당해야 했다. 그래도 그녀는 내사에 최선을 다했다. 동료들이 꺼리는 무거운 짐 나르기, 서류 정리, 옷 원단 분류까지 척척 해내며 조직에 꼭 필요한 역할을 자처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지만 커피 한잔하며 그래도 오늘 실수 없이 해냈다는 만족감을 스스로에게 불어넣었다. 월급날이면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건네고 동생에게는 간식거리와 참고서를 사주며 뿌듯함을 느꼈지만 회사에서의 인정 욕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다. 또한 사내 모임이나 워크숍에서도 미묘한 소외감을 경험했다. 대졸 직원들은 대학 시절 동아리, 학회 이야기를 익숙하게 나누며 돈독한 관계를 쌓았지만 지혜는 대화에 끼어들기도 쉽지 않았다. 혹시 대학 안 나왔어요? 난 질문에 쑥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위축되었다. 직원들끼리 영어회화 스터디를 할 때도 어느새 필요 없는 사람처럼 이름이 빠져 있었다. 회사의 시스템은 더욱 냉정했다. 승진 심사 기준에 학력 우대라는 조항이 명확했고 지혜의 현실은 아무리 뛰어난 실무 능력을 보여도 저절로 가로막히는 느낌이었다. 그럴 때마다 회사 복도 구석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삼키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내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야. 여기서 쓴 경험이 언젠가 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거야. 그렇게 자주와 자부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야근 후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손바닥만한 다이어리에 작은 꿈과 계획을 적어내려갔다. 적어도 가족에게 걱정 끼치지 말자. 언젠가 학점을 모아 대학에도 다시 도전하자. 그리고 내 목소리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당당히 내보이자. 같은 일을 반복하던 어느 날 사내에서 큰 프로젝트 멤버를 추가로 모집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동기들은 너무 힘들 텐데 굳이 도전하겠어? 라고 말렸지만 지혜는 주저하지 않았다. 면접에서 진심을 담아 저도 배워가며 누구보다 성실히 해내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트에도 명분대 출신들이 선발됐지만 자신의 한계와 맞서는 과정에서 지혜는 훨씬 더 단단해졌다. 차별은 항상 존재하지만 그것을 넘기 위한 의지는 나 스스로 키우는 것임을, 이곳에서의 경험이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임을 내일 되뇌이며 지내는 중이었다. 미니스트와의 만남, 그리고 인생을 바꾼 결혼. 지혜가 의류 회사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며 점차 사회의 냉혹한 현실에 익숙해지던 어느 날, 그녀의 앞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어느 봄날, 회사의 새로운 팀장으로 민수가 부임했다. 민수는 서울에서 온 엘리트 출신으로 단정한 옷차림과 침착한 말투, 그리고 직원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 덕분에 입사 첫날부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다른 대졸 직원들과 달리 민수는 직급이나 학력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직원 한 명 한 명을 동등하게 존중했다. 지혜는 처음 민수와 인사를 나누었을 때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런 잡무까지 혼자 다 챙기셔서 감사해요. 나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그동안 회사에서 무시당했던 기억, 소외감,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이 하찮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생각나서 단 몇 마디의 따뜻한 격려가 낯설면서도 가슴에 깊이 다가왔다. 민수는 회의 때도 지혜의 의견을 경청해주며 좋은 아이디어예요.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볼래요?
라고 권유했다. 지혜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오랜만에 진정으로 인정받는 느낌에 용기를 얻었다. 자연스럽게 야근이나 현장 관리 등 다양한 일에서 민수와 협력하게 되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다. 민수는 바쁜 와중에도 항상 주위를 세심히 살폈다. 회식 자리에서 지혜가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오늘 힘들었죠?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며 진심 어린 미소를 건넸다. 시끌벅적한 무리 속에서도 민수는 지혜에게만큼은 눈을 맞추고 누구나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주는 듯했다. 어느 늦은 밤, 일이 너무 많아 사무실에 남아 정리 중이던 지혜 곁에 민수가 다가와 이 시간까지 혼자 남는 건 쉽지 않죠? 오늘은 제가 함께 도울게요. 라고 말해주었다. 그 작은 배려와 솔직함에 그녀의 다친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몇 달이 흐르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민수는 평소에도 삶의 태도나 가치관이 지혜와 다른 어머니를 돌보며 살아온 지혜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다. 지혜 씨,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 자립심과 책임감이 존경스러워요. 혹시 다시 공부하고 싶다면 제가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민수의 그 한마디는 지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용기의 씨앗이 되었다. 남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삶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응원과 따뜻한 동행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울컥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점차 연인으로 발전했고 소박하지만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소중한 나날을 보냈다. 언젠가부터 지혜는 이 작은 변화 속에서 스스로가 다시 꿈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수는 말뿐만 아닌 행동으로도 사랑을 보여주었다. 지혜가 피곤할 때면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바쁜 어머니를 도와 집안 청소까지 거들며 동생의 학업 상담도 마다하지 않았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배려가 쌓여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주변에서는 고졸 출신의 평사원과 명문대 졸업 팀장의 결혼에 대해 각종 소문과 오해도 있었지만 민수는 꿋꿋했다. 사람의 가치는 학력이나 배경보다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가족들의 축복과 우려가 교차하는 속에서 조용히 결혼을 올렸다. 결혼식 날 민수는 약속했다. 지혜 씨가 다시 꿈을 이룰 수 있게 어떤 일이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요. 우리 함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자요. 민수와의 만남 그리고 결혼은 지혜의 인생의 궤적을 완전히 바꿨다. 이제 그녀는 사랑받으며 또 사랑을 주는 법을 알게 되었고 한때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따뜻한 연대와 동행이야말로 지혜가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시댁에서 겪는 풍파, 지혜는 용기를 내어 민수와 결혼을 선택했지만 결혼 생활이 달콤한 꿈처럼만 다가오진 않았다. 특히 시댁에서의 첫 만남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미리 짐작하게 만들 정도로 팽팽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난 후 시댁 살림을 시작하자마자 지혜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두 명의 형님, 그 가족들과 복잡하게 얽힌 집안 내력까지 마주해야 했다. 민수의 집안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었고 사돈 어르신들은 사회적으로도 평판이 좋았다. 시어머니는 자식 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컸고 형님들 역시 유명 대학 나와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졸로 평사원 경력으로 입성한 지혜는 늘 스스로를 조금 작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았다. 결혼 초기 시어머니는 직접 지혜를 불러 앉혔다. 지혜야, 우리 집은 늘 학벌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가풍과 예절을 중시해.
외며느리가 아니니 여러 일에 융통성 있게 적응해야 한다. 네가 잘해줄 거라 믿는다. 표면상 다정한 말투였지만 그 말 속에는 어딘가 미묘한 경계의 기운이 스며 있었다. 지혜는 정성껏 인사를 드리고 멀리서 준비한 선물도 드렸으며 마음을 다해 시댁에 적응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오래되면 될수록 시댁에서의 삶이 생각처럼 쉽지 않음을 절감하게 됐다. 시댁 식구들의 모임은 거의 매달 열렸다. 생일, 제사, 명절, 가족 행사 등 집안 내 모든 일정에서 지혜는 막내 며느리로서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아무리 성심껏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손님 맞이를 해도 두 형님들은 번번이 흠을 잡았다. 아이고, 동서, 국에는 파를 이만큼이나 넣으면 맛이 이상해지지 않겠어? 설거지는 해도 해도 물기가 남아있네. 우리 엄마는 저런 걸 싫어하시는데. 지혜는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실수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세상엔 쉬운 게 없지, 점점 나아질 거야, 라며 마음을 다독였다. 형님들에게는 늘 비교 대상이 됐다. 큰형님 유진은 의사 집안에 시집가서 아이를 둘을 뒀고 둘째 형님 수지는 교사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명절 때마다 고가의 한복을 맞춰 입거나 직접 만든 특별한 요리를 가져오며 시어머니의 칭찬을 독차지했다. 어머, 유진이 며느리는 뭐든 척척 알아서 하지. 수진이도 손끝이 아물어서 걱정 없다니까. 우리 막내 지혜는 아직 좀 어리네.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이런 말들 앞에선 마음 한켠이 저절로 움츠러들었다. 어느 여름, 시댁에서 대대적인 김장 행사가 열렸다. 평소엔 밝던 시어머니도 김장 날이면 더 까칠해졌다. 지혜야, 배추 절임은 몇 번 말했지? 짠지 싱거운지 제대로 확인해야 된다. 두 형님들은 한껏 손톱에 네일아트를 하고는 아유, 내가 좀 척척하지 못해서 오늘은 막내 동서가 좀 해줘. 오늘은 애들 데리고 가봐야 해. 라며 슬며시 빠져나갔다. 지혜 혼자 주방에서 땀범벅이 될 때쯤 거실에선 형님들과 시어머니가 도란도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 솔직히 우리 막내가니까 우리라도 챙겨야지. 그 말들은 알면서도 참아야 했다. 지혜는 힘들어도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일손을 놓지 않았다. 명절마다 갖가지 친척들이 몰려오면 비교 문제는 더욱 심해졌다. 민수는 공부 잘해서 서울까지 진출했는데 며느리는 어디 출신이더라? 아, 고등학교까지 다녔다고? 그래도 성실하다니 다행이네.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이런 말을 쏟아내는 친척 어른. 속으론 비수처럼 꽂혀왔다. 신혼 첫 해 명절엔 집안의 가장 굳은 일부터 음식 정리, 아이 봐주기 등 모든 일을 지혜가 도맡았다. 남편 민수가 도와주려 했으나 사내가 부엌에 있는 건 별로야. 차라리 막내가 알아서 하는 게 편하지 않겠니? 라며 시어머니가 제지했다. 형님들과의 미묘한 경쟁 구도도 지혜에게는 큰 스트레스였다.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동서, 이 브랜드 알아? 요즘 이게 유행이래. 민수 씨 월급으로는 좀 버거울 수도 있지만 막내 동서도 하나쯤 질러보는 게 어때? 라며 은근히 자극적인 농담을 하기도 했다. 어떤 날엔 형님들이 단둘이 비밀스런 얘기를 나누다가 지혜가 다가가면 대화가 뚝 끊어졌다. 아, 동서 왔구나. 우리 그냥 옛날 얘기 좀 하고 있었어. 그 눈빛에서 지혜는 자신이 이 집안에서 철저히 선을 긋는 대상임을 느꼈다. 가장 심한 날은 첫 조카 생일 파티였다. 형님네 가족들은 최신 스마트폰이나 고급 장난감을 선물하며 원하는 것 있으면 언제든 말해. 외삼촌이 다 해결해 줄게. 라며 아이들에게 생색을 냈다. 반면 경제적으로 빠듯한 지혜는 평범한 옷 하나 준비해 갔고 형님들은 어머, 이런 것도 요즘에는 다 인터넷에서 반값으로 사더라고.
그래도 마음이 중요하지 라며 은근히 놀렸다. 지혜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아무리 가족이 되어도 경제적, 학벌적 계급 차이가 이렇게 크게 작용할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와도 큰 갈등이 있었다.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이 심했다. 결혼 1주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지혜야, 다른 며느리들은 벌써 손주를 보여주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 일상이 됐다. 병원에도 다니고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쉽지 않은 일에 대한 슬픔을 혼자 견뎌야 했다. 혹시 그쪽 집안 내력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예전에 친정엄마가 그래서 시어머니의 짐진 무심한 말은 지혜의 마음을 깊이 베었다. 이해해달라는, 다그치지 말아달라는 말을 꺼내려 했지만 대화는 일방적이었다. 남편 민수는 그나마 든든한 편이었다. 지혜야, 신경 쓰지 마. 우리만 행복하면 돼. 라고 말해주었지만 가족 모임만 끝나고 오면 지혜는 기운이 쫙 빠졌다. 집에 돌아와 아무도 없는 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쳐낼 때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론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고졸이면 이렇게까지 무시받아야 하나? 라는 자괴감과 함께 언젠가는 내 가치를 이 집안에 당당히 보여주고 싶다는 오기가 생겼다. 형님들 역시 남편 잘 만났다고 인생 편하게 산다고 여기며 종종 동서인 지혜에게 집안 심부름과 아이 돌봄, 온갖 굳은 일을 당연히 시켰다. 동서야, 내일 우리 애 학원 끝나고 좀 데려다 주면 안 돼? 당연히 시간 되지? 오늘은 어머니 병원도 좀 모시고 김장 재료 사오는 것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나 약속 좀 있어서. 지혜는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다 보니 점점 일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명절이나 행사가 끝난 후 동서들끼리 갖는 뒤풀이 자리에서도 자신만 소외된 느낌이 강했다. 우린 대학 시절 캠퍼스 커플이라 그런지 마음이 잘 맞네. 막내 동서는 대학 생활 안 해봐서 좀 아쉽겠다. 그치? 한쪽에선 형님 신랑들이 취직, 승진 소식을 자랑하고 지혜는 늘 듣기만 해야 했다. 형님들이 집안 계층에서 위에 있다는 듯 은근한 우월의식과 경쟁적 분위기 속에서 막내 며느리로서 지혜는 더 작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버겁고 속상하지만 지혜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가족을 위해 자존심을 버릴 때가 많았다. 속으로는 수없이 다짐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언젠가 내 이름, 내 능력, 내 진심을 이 집안 모두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때가 올 거야. 그 생각이 때론 그녀를 버티게도 했고 만나서 위축될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듯 지혜의 결혼과 시집살이는 표면적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진짜 속은 온갖 편견, 차별, 경쟁심이 소용돌이치는 곳이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해내지만 속으로는 더 단단한 내면을 키워나가며 언젠가 반드시 자신만의 존재감을 이 집안에 심고야 말리라는 결연한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외부인, 심지어 평가의 대상마저 된 듯 자주 위축되었다. 특히 두 형님 진아, 설경은 처음부터 지혜를 견제하고 적당히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였다. 그들의 말은 항상 어디 대학 나왔냐에서 시작해 우리 동서는 대학 캠퍼스에서 연애해본 적 없지? 요즘엔 취직도 스카이 아니면 힘든데 막내 동선 좀 대단하네. 등 은근히 깎아내리는 농담이 반복됐다. 이들은 사소한 대화에서도 학력에 근거한 차별의식을 숨기지 않았다. 속으로는 누군가 자신의 대학 시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지혜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가족 식탁 위에서조차 공기의 흐름이 달라졌다. 가족들끼리 둘러앉아 학교, 전공, 교수, 해외 연수 등 이야기가 오갈 때면
지혜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말을 꺼내면 형님들은 종종 아, 동서는 그런 건 잘 모르지? 그래도 세상엔 다양한 사람 많으니까 나는 빈정거림을 섞었다. 이럴 때면 남편 민수가 슬쩍 화제를 돌리려고 했으나 이미 뿌리 깊은 차별은 식탁의 온도를 낮추는 냉기처럼 퍼졌다. 더 어려웠던 것은 형님들의 친구들이 모였을 때였다. 형님들은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 막내 동서는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요즘 그런 경우도 드물죠? 라고 서슴없이 말하거나 누군가 남편의 승진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민수는 명문대 나와서 다행이지 동서랑은 많이 다르거든 이라며 비교를 일삼았다. 지혜는 이런 자리가 점점 두려웠고 집안 행사에서 자신이 굳이 존재해야 할지 의문을 갖기도 했다. 게다가 아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차별은 그대로 이어졌다. 어느 날 조카들 학예회 준비가 한창일 때 형님이 말했다. 동서, 네가 아이 과제 좀 봐줄 수 있을까? 근데 영어는 혹시 좀 힘들겠지. 우리 때는 다 원어민 과외했는데 안 해봤으면 그냥 내가 할게. 이처럼 작은 사안에서도 네가 도울 자격이 없다는 분위기가 깔려 있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주변 어른들의 눈빛은 늘 학벌 좋은 남편 덕분에 네 위치가 유지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건넸다. 가장 치명적으로 마음에 와닿던 순간은 남편 민수의 중요한 직장 행사에 동행했을 때였다. 남편 동료의 부인들이 다들 명문대 출신이었고 서로 영어로 농담을 주고받았다. 지혜는 그 자리가 너무 낯설고 위축되어 남편 곁을 좀처럼 떠날 수 없었다. 같이 사진을 찍을 때조차 한 동료가 농담처럼 말했다. 오늘 막내 사모님이 약간 동네 분위기라서 우리하고는 좀 다르네. 민수 씨 눈이 참 너그러워. 주위 사람들은 웃으며 넘겼지만 지혜는 그날 집에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누구 덕에 이 자리에 있는 걸까? 나 때문에 남편이 창피한 적은 없었을까? 나는 자책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시어머니와도 때론 겉으론 다정한 듯 하면서도 은근한 멸시가 스며있는 말을 들었다. 지혜야, 우리 집에 온 이상 언젠가는 네가 애들 학교 진로 상담도 좀 맡아야겠다. 그래도 공부에 욕심이 있으니 고졸이라도 어깨가 펴질 거야. 또 가까운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민수는 참 착해서 저런 형편을 감싸준다. 지혜도 애 많이 썼다. 시집만 잘 가면 되는 거지. 나는 빈말들이 심심찮게 들렸다. 이런 환경 속에서 지혜는 점차 자존감이 망가져갔다. 처음엔 무시하며 견디려 했으나 못 배웠다는 시선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반복되었다. 어렸을 적 부모 곁에서 우리 딸은 뭐든 할 수 있다는 격려를 받으며 자랐지만 사회에서는 학벌이 사람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그녀는 점점 더 대화에서 한 발 물러나고 집안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 했다. 속으로는 나만 없으면 가족이 더 화목한가? 나는 의심마저 들었다. 심지어 남편의 직장 내 연관 모임에서 누군가 혼잣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출신이 안 따라주면 앞으로 힘들지 않을까? 나는 까칠한 말을 했을 때 옆에 있던 남편마저 난처해했다. 그 모습의 지혜는 어느 때보다 자신의 위치가 약하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오면 거울 앞에 서서 나는 과연 부끄러운 사람일까? 내가 부모를 원망해야 할까? 아니면 내 선택을 다시 고민해야 할까? 라고 자문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 굴복하기만 할 지혜는 아니었다. 매번 새로운 상처가 생길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또 한 번 다짐했다. 내가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누구에게도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게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 조금씩 조금씩 독립적인 삶을 상상하고 시간 날 때마다 책을 펼치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지식을 쌓아 나갔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과거, 도전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언젠간 내 이름 석자로 불릴 날이 올 것이라는 의지로 새로운 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았다. 시댁의 대소사, 남편의 일에 동반되는 각종 공식 행사, 아이 양육 등등 지혜에게 주어지는 일상은 그녀에게 공부할 여유적 무게를 두고 살아야 할까? 나는 고민이 깊어졌다. 형님 진아와 설경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신분 차이, 경제적 격차, 문화적 배경 등을 들먹이며 동서는 평생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요즘 세상은 사실 백그라운드가 중요하지 않니? 그래도 사돈집에서 배려해주길 망정이지 아무나가 우리 가족에 들어오긴 힘들어. 등 모멸스런 말을 일삼았다. 지혜는 매번 웃으며 받아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상실감, 그리고 나도 내 아들을 이런 환경에서 키우고 싶진 않아 라는 두려움이 쌓여갔다. 그런 와중에 아들과의 대화에서 아이가 친구 부모님의 대학교에 대해 묻는 장면이 있었다. 엄마는 대학교 다녀봤어? 왜 우리 집엔 대학교 졸업장 사진이 없지? 이 한마디가 지혜에겐 가장 뼈아프게 다가왔다. 아들에게 엄마는 아직 못 다녔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꼭 해낼 거야 라고 애써 웃어 보이며 약속했지만 그날 밤 지혜는 다시 다짐했다. 언젠간 너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갈등과 멸시는 지혜가 더욱더 자기 성장에 천착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으며 스스로를 위한 공부와 도전, 그리고 가족을 위한 인내와 용기를 다짐했다. 지혜의 내면 깊은 곳에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는 굳은 신념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도 묵묵히 현실을 이겨내고 있었다. 멸시에서 힘을 얻어 다시 공부를 결심하다 지혜는 결혼 후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왔지만 특히 가장 아프고 오래 남는 건 학력과 집안 배경을 둘러싼 멸시와 시선이었다. 형님들의 노골적인 비교와 친척들의 뒤에서 쏘아대는 말, 시어머니의 무심한 평가. 처음에는 내가 조금만 참고 희생하면 가족이 화목해지겠지. 나는 마음으로 모든 말을 흘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사회적 모멸감과 가정 내 차별은 어느 순간 그녀의 내면 깊숙이 쌓여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어느 여름, 가족 모임 자리에서 형님들은 또다시 지혜의 학력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동서 말이야,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랑은 좀 다르지 않니? 우리 애들은 벌써 영어 올림피아드 준비하는데 막내 동선에는 학원도 잘 안 다니는 것 같더라. 등 비교와 무시가 격옹진 버릇처럼 쏟아졌다. 심지어 친척 어른 중 한 명은 이 집안은 며느리 보는 눈이 너무 너그러운 것 같아 라고 대놓고 말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지혜는 인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멋진 반박이나 당장 이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게 아니라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날이 갈수록 반복되는 이런 상황은 지혜를 절망으로 내몰기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모멸감이 지혜의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되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비교의 순간이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긴 했지만 그 상처는 결국 나는 무언가를 이뤄내야 한다 는 내면의 다짐과 열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돼. 언젠가는 내 이름, 내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 와야 해. 한밤중 아이가 곤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남편이 조용히 걸려온 전화에 응대하는 소리를 들으며 지혜는 내내 마음속으로 결심을 되새겼다.
다시 시작된 공부의 길. 처음엔 막막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바로 사회에 뛰어든 지도 한참 됐으니 교과서조차 낯설고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는 꿈에서도 멀게 느껴졌다. 직장 일과 가사, 육아, 시댁 일정, 틈틈이 공부할 시간을 짜내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가족들에게는 티를 내지 못하고 밤이 깊어진 후 아이를 재운 뒤 책상 앞에 앉는 시간이 전부였다. 지혜는 인터넷 강의를 찾아 새벽마다 따라 들었고 각종 시민대학과 야간 강좌도 놓치지 않았다. 가장 힘들었던 건 나태해질 때마다 너무 늦은 것 아니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였다. 형님들의 빈정거림, 친구들의 안도전화 속 비교, 심지어 친정어머니조차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먼저야 라고 걱정할 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수차례 밀려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혜는 생각했다. 이 멸시가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주변인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내 아이가 자라서 엄마가 좌절하는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언제든 자랑스러운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게 꼭 해내야 한다. 엄마, 왜 엄마는 대학 졸업장 사진이 없어? 아이의 해맑은 궁금증. 동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며? 나는 주변의 단순한 말. 민수는 정말 착해서 다 이해하네. 나는 얄미운 친척의 농담까지. 모두가 지혜의 각오를 굳게 세워주는 스위치였다. 시간과의 싸움. 친정어머니의 병간호, 남편 일에 동반되는 공식 석상, 시댁의 잦은 행사 등 긴장과 피로가 겹친 날도 많았다. 하지만 아이가 잠든 밤이나 새벽 미명에 잠에서 깨워 억지로 스스로를 책상에 앉혔다. 커피 한 잔의 의지에 감기는 눈을 비비며 국어와 영어 수학 문제를 한 장 한 장 풀었다. 손톱 끝이 닳아가도 때로는 페이지를 넘기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했다. 그래도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이 길이 끝이 아님을 믿어야 한다며 마음을 다잡았다. 동부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지만 가장 큰 적은 지혜의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이었다. 남보다 뒤처진 걸 다시 따라잡을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게 되면 모두가 더 비웃지 않을까? 불면의 밤에는 그 두려움에 질려 눈을 감지 못했으나 어느샌가 불안이 오기가 되어버렸다. 실패해도 괜찮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후회해도 시도는 남는다. 그렇게 스스로를 단련하며 한 번도 쉬지 않고 밤마다 작은 일기장에 목표와 다짐을 적어나갔다. 정신적 고통과 성장, 공부를 하며 지혜가 가장 크게 힘겨워했던 것은 외로움이었고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자기 신뢰였다. 누구도 공감해줄 수 없는 낮은 자존감, 사회에서 비치는 시선, 가정 내 뿌리 깊은 위에는 혼자 나아가는 길을 결코 순탄하게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 자기 수고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자 문제집의 빈칸이 점점 채워졌고 인터넷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새벽 작은 창가에 앉아 지혜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노력하면 못 이룰 꿈은 없다. 넌 어머니의 말. 친구들과 도서관에서 기대에 부풀었던 학창시절의 기억.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곱씹었다. 가장 힘이 났다건 아이와의 약속. 그리고 민수의 따뜻한 격려였다. 어느 날 피곤해 지쳐 공부를 그만둘까 고민하던 밤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지혜야, 네가 노력하는 모습이 가장 존경스러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너를 몰라봐도 나는 끝까지 너를 응원할게. 그 말 한마디가 다시 마음에 불씨를 지폈다. 낮에는 일, 밤에는 공부, 주말은 가족을 챙기는 평행선 같은 삶. 하지만 어느새 지혜의 눈빛은 다시 또렷해졌다. 변화되는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자부심. 미움이나 멸시 앞에 흔들려도 나 자신만은 스스로 응원하고자 하는 용기가 매일 조금씩 커졌다. 마침내 도착한 결심. 지혜는 결국 대학 입시 원서를 접수했다.
주위에서는 지금 와서 무슨 대학이냐, 이미 다 늦은 거 아니냐며 또 한 번 곱지 않은 시선을 던졌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공부하던 날, 지혜는 손끝으로 책장에 오늘도 수고했다. 언젠가 반드시 웃을 날이 온다. 고 적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아들에게 말했다. 엄마가 꼭 해낼 거야. 네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하루를 만들 거야. 결국 스스로를 위축시키던 상처와 멸시는 지혜에게 가장 강한 동기와 용기를 안겨주었다. 세상이 주는 어떤 도전도 결국 내 고통을 내 힘으로 바꾸면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응원이 없더라도 자신이 자신의 가장 큰 응원이 될 수 있음을 배웠다. 이제 지혜는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것이라는 신념, 그리고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가슴 깊이 안고 또 한 번 결연한 걸음으로 작은 책상 앞으로 나아갔다. 아빠 합격과 위상의 변화, 길고도 힘든 도전의 시간 끝에 드디어 희망의 소식이 찾아왔다. 지혜는 그토록 꿈꾸던 명문대 경영학과에 최종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합격 문자 하나를 곱씹으며 그녀는 몇 번이고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고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입학 소식일지 몰랐지만 지혜에게는 한평생의 열등감, 상처, 헌신이 녹아든 값진 결실이자 평범하지 않은 두 번째 인생의 문이었다.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저녁, 지혜는 누구보다 먼저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다. 어머니는 딸을 품에 안고 한동안 말없이 울었다. 그 눈물 속에는 미안함이 섞인 응원, 묵묵히 버텨준 시간에 대한 존경,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지혜야, 정말 수고 많았다. 우리 딸, 세상 누구보다 멋져. 지혜는 오랜만에 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기대어 울었다. 어릴 적부터 노력하면 못 이룰 꿈은 없다 고 말해주던 어머니의 음성이 새삼 가슴에 울렸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 민수도 지혜를 꼭 껴안아 주었다. 지혜야, 정말 대단하다. 내가 널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앞으로는 하고 싶은 걸 다 펼쳐도 돼. 그날 밤 지혜는 아들과 마주 앉아 자신의 합격 소식을 들려주었다. 아이는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다가 곧 두 팔을 번쩍 들어 엄마 최고! 라고 외쳤고 지혜는 아이의 반짝이는 눈에서 자신의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 작은 손이 채워준 용기 덕분에 지혜는 진짜 어머니로, 한 인간으로, 삶의 무대로 다시 나설 준비가 되었다. 느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서 드러났다. 이전에는 밥상에 둘러앉을 때조차 아무 대화에 끼지 못했고 가족 행사에서는 고졸이라는 꼬리표가 슬며시 소외감을 만들었다. 형님들과 친척들은 늘 학력 백그라운드를 내세워 은근히 지혜를 견제하거나 민수가 착해서 저런 며느리도 감싸준다 하는 식으로 깎아내렸다. 하지만 대학 합격 소식이 퍼지자 그들의 시선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평소 날카롭던 둘째 형님마저 와, 동서 정말 노력했네. 대단하다. 그것도 명문대학교라니. 요즘 쉽지 않잖아? 나녀 칭찬에 건넸고 시어머니도 우리 지방 며느리들이 다 똑똑하다더니 막내도 빠지지 않는구나 하며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누구랄 것 없이 지혜의 경험과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조카들의 진학 상담이나 학습 방법을 묻기도 하고 친구 집안 모임에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대학에 붙었다 면서 자랑하는 일도 생겨났다. 예전에는 그런 건 잘 모르지 라고 비아냥거리던 자리에서 이제는 동서는 어떻게 공부한 거야? 우리도 좀 가르쳐줘. 라는 진지한 질문과 부탁이 따랐다. 민수의 회사 행사에서도 변화는 뚜렷했다. 남편 동료들과 그 가족들은 이제 지혜를 새로운 시선으로 봤다. 요즘엔 정말 시대가 달라졌어. 다시 도전한다는 용기가 멋져요. 아이 엄마로, 며느리로, 그리고 학생으로 진짜 멋진 분이네요. 이전엔 스스로 작아지고 싶었던 공식 석상에서 이제 지혜는 고개를 들고 자연스럽게 미소 지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지혜 자신의 자존감이었다. 강의실에 앉아 처음 책장을 넘기던 날 지혜는 몹시 어색했다. 아직도 또래 동기나 어른 학우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주눅이 드는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나이 들고 시작하기엔. 새로운 전환점. 일, 성취와 시댁의 시선. 대학 합격이라는 오랜 수건을 이루고 난 후 지혜의 인생은 또 한 번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시작한 대학 생활은 기대보다 더 치열하고도 험난했다. 한참 늦은 나이에 학생의 자격으로 강의실에 앉은 지혜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다. 20대의 젊은 학생들과는 관심사도 말투도 달랐고 과제와 토론, 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자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강의가 끝나면 도서관으로 달려가 다시 책을 펼쳤다. 다른 학생들보다 주 3당 두세 배 더 노력해야 따라갈 수 있었다. 수업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교수님께 묻고 부족한 영어 실력은 새벽마다 혼자 인터넷 강의로 보충했다.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가족의 식사와 아이의 학습, 시댁의 행사까지 놓치지 않았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버거운 나날이었지만 어느새 그 고단한 일상이 지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노력은 결실로 이어졌다. 1학년을 마치고 성적 우수생 명단에 이름이 올랐고 장학금 소식까지 받게 되었다. 교수님들은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성실한 학생이라며 지혜를 칭찬했고 몇몇 동기들도 진짜 어른으로서 본받고 싶다며 조용히 응원해 주었다. 가장 큰 변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커진 것이다. 예전엔 누구의 시선도 한마디도 자신을 흔들었다. 이제는 나는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내면에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2학년이 되었을 때 지혜에게 또다시 인생의 중요한 기회가 찾아왔다. 전공 교수님께서 한 대기업 본사 인턴십을 추천해 주신 것이다. 그동안의 성실함과 성장 의지가 충분히 통할 거다라는 말에 자신감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지원서를 쓰고 여러 번의 면접 끝에 드디어 합격 통지를 받았다. 진짜 사회로 한 발 내딛는 순간 지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처럼 떨렸지만 이번만큼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새로운 업무에 뛰어들었다. 인턴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젊고 유능한 사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수많은 보고서, 프로젝트, 회의에 참여했다. 때로는 나이 때문에 실제 경력이 있으신 건가요? 라는 질문에 민망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자신의 경험과 배경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를 다닐 수 없어 바로 현장에서 겪었던 노하우, 가족을 책임지며 다져온 현실 감각, 빠르게 배우려는 태도는 곧 팀장과 동료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특히 한 신제품 출시 프로젝트에서 지혜는 현장 소비자의 시선과 실제 시장 경험을 누구보다 세밀하게 분석했다.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와 결과 분석, 프레젠테이션까지 담당한 결과 팀의 제안 아이디어가 최종 채택되어 정식 기획안으로 올라가게 됐다. 나이와 출신이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 순간이었다. 인턴 기간이 끝나갈 때쯤 회사 측에서는 지혜에게 정식 입사 제안을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지혜는 눈물이 핑 돌았다. 결국 내 노력이 가족 넘어 사회로까지 이어진다면 내 인생도 새롭게 정의할 수 있구나라는 벅찬 감정이 밀려왔다.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한 지혜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 회사의 업무 환경은 경쟁이 치열하고 효율이 최우선이었지만 그녀는 늘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때로는 젊은 직원들과 속도를 맞추다 지쳐서 밤늦게 사무실을 나올 때도 있었지만 회사 주변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 순간이 언젠가 내 인생의 큰 전환점임을 잊지 말자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였다. 이전에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뭐가 중요하냐, 아무리 애써도 현실은 현실이라는 식의 시선이 집안 곳곳에서 느껴졌다. 대학에 합격해도 나이 들어서 학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니? 나는 안쓰러움 섞인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번에 누구네 아들이 다니는 그 회사에 동서가 정규직으로 들어갔다더라? 우리 며느리가 요즘 TV에도 나오는 대기업 직원이다. 대학도 장학금 받고 직장도 확실하게 잡고
요즘엔 정말 멋진 시대가 되었네. 형님들은 예전처럼 짐이나 부탁을 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 날 때 조카 진로 상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회사 생활 이야기도 자주 들려줘. 라며 진심으로 조언을 부탁했다. 전에는 미묘한 거리감으로 마음이 닫혀 있었던 가족 행사에서도 이제는 지혜의 의견에 모두 귀를 기울였다. 시어머니도 우리 막내 며느리는 집안의 자랑이야. 손주들한테도 늘 근면과 도전의 본보기가 된다고 친척들에게 자랑하기 바빴다. 사회적 시선 또한 달라졌다. 민수의 동료와 가까운 지인들도 민수 씨가 정말 배우자를 잘 만난 것 같다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어머님 진로와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너무 인상 깊어요. 라는 말을 듣곤 했다. 과거엔 받을 수 없었던 인정과 존중, 그것이 바로 지혜가 멸시와 자격지심을 이겨내며 얻은 진정한 성취였다. 하지만 지혜는 달라진 현실에 취하지 않았다. 내가 받은 칭찬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 나의 기반이 결코 남이 정해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겼다. 회사에서 줄곧 성장하는 동안에도 더 높은 역할과 더 큰 목표를 향한 성찰을 멈추지 않았다. 주말이면 학생 시절 경험을 되짚으며 모교에서 후배들에게 진로 특강을 하기도 했고, 누구나 출발점은 다르지만 얼마든지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아이에게도 말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내 길을 묵묵히 가면 결국 인정받는 날이 온단다. 무엇보다 엄마가 가장 힘겨웠던 순간이 너에게는 가능성의 만찬 가여 점검다리가 되길 바란다. 이러한 하루하루의 땀과 변화 속에서 지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여유와 평온, 그리고 강인함을 갖추게 되었다. 고졸 출신의 나이든 주부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서 누구보다 주체적으로 인정받는 여성, 곁에 있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제 그녀는 어떤 멸시와 오해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다. 진짜 전환점은 성취와 직장에서의 위신이 아니라 과거의 위축과 상처마저 품고 스스로를 긍정하고 가족과 사회에 따뜻한 영향을 끼치는 자신만의 바로 섰음에 있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와 홀로 서기의 길. 지혜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시댁을 비롯한 가족과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극복하며 성공을 이뤄냈다 해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와 쓸쓸함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은 오랜 시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욕심, 희생, 믿음, 그리고 배신과 오해가 교차하며 이루어진 복잡한 감정의 뭉치였다. 아픔을 마주보고 결국 자신만의 삶을 선택하기까지의 여정은 그 어떤 외적인 성취보다 더 어렵고 아릿한 과정이었다. 처음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가 살 때 지혜는 늘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모두가 진심을 알아주겠지 라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녀는 희생의 대가가 꼭 행복이 아니라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오랜 세월 이어진 시댁에서의 미묘한 무시, 고졸 며느리라는 꼬리표, 강요되는 희생, 그리고 남편조차 가끔은 이해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이 쌓여갔다. 특히 지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건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로부터 받은 반복적인 오해와 냉담이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그녀의 의견은 자주 무시되었고 당연히 관습과 가풍을 따라야 한다는 압력을 느껴야 했다. 작은 갈등이 커져 다툼이 되고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반복됐다. 자녀 양육, 재정 문제, 생활 습관 등 사소한 것까지도 끝없이 비교와 간섭의 대상이 되었다. 가장 괴로웠던 시간은
자신이 무능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다는 존재의 불안이 현실이 되었던 때였다. 어느 날 형님 가족들과 시댁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친정 부모의 형편을 두고 말을 돌려가며 지혜를 깎아내리는 장면이 있었다. 민수조차 난처한 표정만 할 뿐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았다. 나 때문인지 남편조차 내 아들조차 위축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혜 고민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아들은 점차 자라 어른이 되었다. 스스로를 돌볼 힘이 생기자 지혜에게도 수많은 선택지가 주어졌다.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계속 이 틀에 맞춘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한편으론 가족이란 이유로 나 자신을 계속 희생해야 할 필요는 없다. 는 자각이 생겨났고 지나온 세월의 그늘에서 한 발씩 걸어 나오기 위한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지혜는 오랜 고민 끝에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시댁 가족, 관습, 타인의 시선에 자신을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찾아 나가기로 한 것이다.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의 기반을 쌓았다. 남편과의 대화도 솔직해졌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 보고 싶다. 는 뜻을 꺼내놓았다. 민수 역시 처음엔 당황했지만 지혜가 학업과 직장, 그리고 긴 세월의 희생 끝에서 드디어 자신을 대접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마침내 지혜는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홀로 서기를 감행했다. 새로운 도시, 익숙하지 않은 동네, 처음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두렵고 불확실했지만 그 모든 불안보다 내가 나를 지킨다는 확신이 더 컸다. 소박한 월세방에서 시작해 조금씩 저축을 모아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마련했고 주말이면 멀리 친정에 찾아가 홀로 계신 어머니를 돌봤다. 과거에는 타인의 시선만 신경 썼던 자신이 이제는 선택과 결정, 실수와 성공 모두를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큰 뿌듯함을 느꼈다. 홀로서기 과정에서 지혜는 때때로 과거 가족들에게서 받은 상처와 동시에 그 상처를 극복하며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남편과도 시댁과도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았다. 필요할 때만 조용히 소식만 주고받을 뿐 더 이상 상처 주고 상처받는 감정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았다. 새로운 삶에서는 한때는 두렵고 무시당했던 일들이 이제는 거뜬히 다가왔다. 직장에서도 자기 이름 하나로 성과를 인정받았고 이웃이나 후배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건네주는 등 자기 세계를 확장할 수 있었다. 가장 보람찼던 일 중 하나는 자신과 비슷한 사연을 가진 여성들이나 젊은이들에게 누구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미래로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가끔은 아들과 마주 앉아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도 어렸을 때 엄마도 결혼해서 참 많이 울고 참았단다. 그런데 결국 엄마 자신을 지키는 일이 엄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선택이었어. 아들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다. 덕분에 아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키웠다. 시간이 흘러 지혜는 보통의 딸, 엄마, 직장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독립적 여성으로 거듭났다. 어느새 주변 사람들은 지혜를 결단력 있고 따뜻한 사람, 자기 삶을 개척한 여성이라 칭했다. 여전히 세상과 가족은 완벽히 변하지 않았지만 지혜의 내면엔 더 이상 허전함이나 두려움 대신 평온과 자부심이 자리 잡았다. 지나온 상처의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지혜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외로움 앞에서 스스로를 보듬고 비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질 수 있었기에 새로운 출발선에 선 지금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혜는 스스로 다짐한다. 가족이란 이름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상처는 성장의 이유일 뿐 벽이 되지 않는다. 끝까지 나를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자랑스러운 삶을 사랑하겠다. 이렇듯 지혜의 인생 2막은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독립의 여정이었다. 비록 가족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지만 그것이 곧 그녀의 성취와 행복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되었다. 옛 친구와의 재회, 그리고 예기치 못한 소용돌이. 홀로서기의 삶에 점차 익숙해지던 어느 날, 지혜의 일상에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찾아왔다. 오래전 학창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혜영을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마주친 것이다. 서로 연락이 끊긴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혜영의 눈빛과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다. 두 사람은 벅찬 감정을 안고 카페에 앉아 과거의 추억을 나누었다. 혜영과 지혜는 어린 시절 함께 도시 외곽의 작은 골목을 누비며 크레파스 색칠을 하던 절친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누가 알았겠니? 혜영은 반짝이는 명품 시계를 흔들며 딸의 대학 진학 자랑까지도 자연스럽게 곁들였다. 지혜는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로 아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과 독립 이후의 소소한 성취를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대화의 결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혜영이 웃으며 요즘 네 아들 대학 어디 준비 중이야? 우리 딸은 벌써 해외 연수까지 마쳤거든. 이라며 자연스럽게 비교를 꺼낸 것이다. 지혜는 조금 서운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우리 아들은 네 딸처럼 똑똑하지는 않지만 참 성실해 라고 답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잠시씩 드리워졌다. 예상치 못한 변곡점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다. 어느 날 아들이 엄마, 내 친구 중에 혜영 이모 딸이 있는데 친하게 지내도 돼?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알고 보니 지혜의 아들과 혜영의 딸이 같은 대학교에 진학해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친분을 쌓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어느 틈엔가 깊은 감정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엄마로서 지혜는 내심 반가웠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꼈다. 혜영의 집안은 전통적인 가족 위계와 학벌,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부심이 컸고 옛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기 위해 애썼다. 언젠가 혜영이 지나가는 말로 우리 딸은 누구와 사귀는지도 중요하지. 요즘 세상에 배경이 달라도 괜찮다고들 해도 결국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아?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를 계기로 지혜와 혜영, 그리고 두 자녀를 둘러싼 갈등의 서막이 올랐다. 혜영은 생각보다 훨씬 단호한 반대 입장을 내보였다.
지혜야, 너랑 나랑은 오래된 친구지만 우리 애들 문제는 그냥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난 우리 딸이 좀 더 탄탄한 미래를 가졌으면 해. 솔직히 네 아들이 성실하긴 해도 우리 집안과는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 지혜는 충격과 실망에 휩싸였다. 한때는 모든 어려움을 함께 나눴던 친구가 딸의 결혼 문제 앞에서는 벽을 쌓았다. 혜영의 시선과 조건부 우정은 지혜 안에 오래도록 누적된 열등감과 모멸감, 그리고 독립 이후에 힘겹게 지켜온 자존심을 건드렸다. 지혜의 아들은 어머니 앞에서 씁쓸히 미소 지었다. 엄마, 괜찮아. 사랑에도 계급이 있다는 것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른들이 맞다고 하니까. 혜영의 딸은 자신의 감정과 가족의 기대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다. 두 아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아픈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이 못한 깊은 소용돌이를 불러왔다. 과거에 친밀했던 우정이 이젠 부모와 자식이라는 책임, 명예, 상처, 사회적 위치와 충돌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해석되었다. 혜영과 지혜는 점점 대화가 늘지 않았고 만남조차 서먹해졌다. 오랜 세월이 만들어온 신뢰는 단숨에 무너지는 듯했고 자녀 문제는 결국 각자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겼다. 지혜는 밤마다 자신이 부모로서 한 명의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했다. 사람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배경도 조건도 명예도 아니야. 진정성, 사랑,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우리를 지키는 힘이지. 한동안 그녀는 입을 닫았다. 혜영과 연락도 피하고 아들의 속상한 얼굴에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혜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언젠가 아이 앞에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젊을 때는 세상에서 내 편이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라고 믿었어. 그런데 살다 보니 정말 내 편이 누군지는 내가 인생의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려 할 때 조용히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단다. 계급도 조건도 네 인생을 가둘 수 없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 네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랑을 당당하게 선택해라. 이 사건을 계기로 지혜의 내면은 또 한 차례 성숙해졌다. 견고하던 우정도, 피로 맺어진 가족도 때론 이해와 용기가 없으면 멀어질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상실에서 더욱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 경험은 다시 한번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용기이자 인생의 다음 장으로 나아가는 열쇠가 되었다. 한편 혜영 또한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변했다. 두 아이의 진심을 직접 보고 자신의 결정이 자식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다. 언젠가 혜영은 조용히 지혜를 찾아와 속삭였다. 우리 너무 오랫동안 벽을 쌓았나 봐. 아이들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더라. 지혜야, 네 용기와 너그러운 마음에 예전처럼 다시 고마움을 느껴. 나도 조금씩 변할게. 내가 보여준 우정의 의미를 잊지 않을게. 두 사람은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지난 상처 속에서도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며 새로운 신뢰를 다시 쌓기 시작했다. 이렇게 친구와의 우정도 자녀 세대의 사랑도 상처와 갈등을 거쳐 더 넓은 세상과 인생으로 이어진다. 지혜는 이 일을 통해 진정한 관계란 소유나 조건, 자랑이 아니라 존중과 기다림, 그리고 스스로의 성장을 지켜봐 주는 데 있음을 깨달았다. 또 한 번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 지혜는 과거의 내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더 단단한 내일을 향해 당당히 발걸음을 내딛었다. 신뢰, 용서, 그리고 행복한 삶. 수많은 파도와 시련, 아픔과 성취를 모두 지나온 뒤 지혜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깨달음은 바로 신뢰와 용서, 그리고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는 용기였다. 처음엔 그저 남들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꿈꾸었다. 그러나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억압적인 시댁 문화,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출신에 의한 멸시, 친구와의 갈등까지 지혜가 걸어온 길에는 결코 예측하거나
얕볼 수 없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었다. 그때마다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작은 신뢰의 순간, 그리고 자신 역시 언젠가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신뢰의 회복. 지혜에게 신뢰는 한때 과거에 대한 원망과 타인에 대한 의심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감정이었다. 시댁에서 자주 맞닥뜨린 비교와 소외, 배우자로부터 느낀 미세한 거리감, 친구와의 우정마저 조건 앞에서 흔들렸을 때, 그녀는 세상이 얼마나 냉혹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체험했다. 그러나 홀로 서기를 결심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연습을 시작한 순간부터 지혜는 다시금 신뢰라는 감정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자신의 작은 성취에 대한 믿음이었다. 주변에서 비웃고 실패를 속삭여도 나는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늘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대학에 재도전했을 때 첫 합격 문자를 받던 순간, 회사에서 작은 칭찬 한마디를 들었을 때, 심지어 아이가 엄마 최고라며 안아줄 때면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신뢰를 내면에 쌓아 올렸다. 자아의 신뢰가 커질수록 가족과 사회, 이웃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여유롭고 따뜻해졌다. 과거의 상처를 반복해 비난하거나 등을 돌리기보다 어쩌면 그들도 결국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삶의 이치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용서의 의미. 진정한 행복을 향한 길목에서 지혜가 무엇보다 오래 붙잡은 덕목은 용서였다. 어린 시절 해맑던 자신을 사회와 가족, 타인의 기대에 짓눌리게 했던 어른들, 사랑만을 바랐던 시절에 멸시와 무관심으로 아프게 했던 형제, 자매, 소극적인 배우자, 이기적으로 구는 동서와 시댁가족, 심지어 한 번쯤은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었던 자신까지도 기대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빠르게 또는 서서히 지혜는 깨달았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가 가장 큰 피해자라는 것을. 마음속의 화해는 이전의 아픔과 오해, 분노의 실타래를 한 올씩 풀어내며 그녀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었다. 특히 허락하지 못했던 부모 세대 혹은 동년배와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누르고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던 시절, 지혜는 용서를 통해 감정의 무게를 하나씩 내려놓았다. 그 결과 그녀의 내면은 훨씬 더 평온하고 유연하게 변해 있었다. 자녀와의 새로운 소통, 인생의 여러 막을 거치며 지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언제나 자녀였다. 자신이 고통받았던 가족 구조에 아들을 끼워 넣고 싶지 않았다. 지혜는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을 항상 고민했다. 성적, 경제력, 외부의 잣대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아이의 작은 꿈과 일상, 감정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가족의 내력이나 사회의 신분, 주변 사람의 선입견에 휘둘리지 않고 내 아이 스스로가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히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자 했다. 한 번은 아들이 물었다. 왜 엄마는 실수했어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지혜는 대답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대신 실패를 두려워하면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겐 서로를 믿는 마음만 있으면 돼. 아들은 점차 엄마의 이런 지혜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법을 배워갔다. 작은 일상에서 찾은 평화, 많은 이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외적인 지표, 고소득, 명문대 졸업, 화려한 경력과는 다르게 지혜가 찾은 진짜 행복은 작아 보이는 하루의 평화에서 비롯됐다. 새벽 창가에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엄마에게 안부 전화 드릴 때 들리는 평온한 목소리. 저녁마다 아들과 마주 앉아 보내는 단란한 식사 시간. 긴 하루를 마치고 소파에 기대어 읽는 책 한 권. 이런 소소한 일상이 쌓이자 마음의 허기도 조용히 달래졌다. 과거처럼 더 이상 누군가의 칭찬이나 인정에 전전긍긍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보잘것없던 하루가 지혜에게는 가장 도달하고 싶었던 참된 휴식이었다. 용서와 신뢰는 함께 자라났다. 누군가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실수 또한 삶의 한 일부로 받아들이며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아냈다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가 이룬 내면의 평온이었다. 삶의 재정의와 만개, 수십 년간 쌓인 상처와 성장, 소란과 평화를 거치고 지혜는 스스로 엄마, 학생, 직장인 등 타인의 기대와 역할에 맞춰 조심스럽게 살아야만 했던 자신을 이제는 자기 이름 석자로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머무는 대신 새로운 관계, 새로운 대응, 취미와 사회활동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인생의 이막을 진정으로 누릴 준비가 된 것이다. 누적된 아픔과 갈등, 배신과 실패, 다시 일어선 경험은 지혜의 얼굴에 깊은 주름으로 눈동자의 진한 빛으로 남았다. 그 빛은 이제 그녀를 아는 모든 이에게 용기와 희망으로 번져나갔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뢰와 사랑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지혜는 누구보다 잘 안다. 가끔은 자신에게 속삭인다. 모든 상처는 성장의 씨앗이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마지막으로 삶에서 만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속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 신뢰와 용서 그리고 그 위에 피어난 작은 행복이야말로 지혜 인생의 가장 귀중한 선물이었다.